안녕하세요. 삼자쌤입니다. 닥터훈입니다. 오늘도 닥터훈님의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 요새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뭐 둔촌주공 분양 되게 핫하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 막 질문하시는 분들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거 질문도 많고 집을 지금 사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질문들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가 높아가지고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네. 지금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닥터훈님 생각 어떠신가요? 저 역시도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아요. 둔주 해야 되냐? 요즘 같은 시기에 청약이 메리트가 있느냐?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렇죠. 지금 뭐 더 빠질 것 같냐? 아니면 바닥에 이런 질문들 저 역시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자세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궁금해 하시고 저도 되게 궁금한 이야기인데 오늘 얘기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부동산으로서는 되게 암흑기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2024년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전망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예. 어떻게 뭐 예언을 하거나 아니 뭐 할 수는 없지만 올해 암흑기였다는 부동산 침체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렇죠. 조금 방향은 잡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원인의 침체 가장 큰 이유를 금리 인상을 꼽습니다. 그렇죠. 집을 사는 심리 자체를 위축시키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금리 인상의 방향을 보면 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금리를 올해 이례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이상 하면서 굉장히 급하게 올렸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거기에 걸만큼 올렸는데 아직까지도 미국 금리보다 낮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서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뭐 좀 더 올린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동산 침체도 덩달아서 좀 더 길게 가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일단 금리가 내년도 중반에서 하반기 정도 돼야 상승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조금 이런 침체기가 이런 냉각기가 좀 더 길어질 거라고 보고 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심리가 바뀌면 주식시장은 금방 반전이 됩니다. 우리 일례로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때는 사실 잡을 수 없는 속도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부동산이 주식시장보다 보통 한 템포 늦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환이 빠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사실 단돈 10,000원만 있더라도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투자의 규모가 그렇죠. 다르죠. 투자의 규모가 있기 다르죠. 때문에 그래서 전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방향성을 좀 예측해 본다면 분명히 이제 금리 인상기가 끝나고 주식도 저점을 치고 변곡점이 분명히 올 때 그 시점을 이제 부동산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서서히 준비하면 되겠구나. 다음 턴은 부동산 시장도 조금 이제 상승기로 접어들겠구나라는 정도로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지금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사실 공급 물량 좀 있는 편이고 네. 그리고 사실 금리는 내년까지 못 풀 거고. 좀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네, 있고 네, 네.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안 사는 게 맞을까요?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사는 게 맞을까요? 안 사는 게 맞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금리 인상에 대한 내년도 전망도 말씀드렸는데 급할 거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의 냉각기가 턴이 그렇게 주식처럼 확 되지는 않아요. 방향은 잡아야 될 것 같고 지금 흔히 말하는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매수자 우위의 시장. 쉽게 말하면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물건들을 비교하면서 뭐가 더 좋은가 비교하면서 충분히 사고 고를 수도 있는 장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분양 물량이 좀 쌓이고 부동산 냉각기가 좀 길어지면서 정부도 슬슬 규제 완화를 꺼내들고 있죠. 경기도권의 대부분의 이제 조정 지역을 해제를 했고요. 거기다 15억 초과 대출도 이제 허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15억 초과에 대한 대출 허용은 사실 약발이 그렇게 크게 듣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해도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받기가 선뜻 겁나는 거죠. 많이 받기 힘들죠. 하지만 크진 않지만 방향이 바뀌진 않았지만 이 앞선 이 두 개의 규제로 인해서 그래도 급매물들 핵심 지역의 급매물들은 서서히 소화가 되고 있는 맞아요. 것들도 그렇습니다. 변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더 길어진다. 그럼 다음에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것들도 또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으면 건설 경기도 침체가 되고 큰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금융 경기도 침체가 되고 종국에는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오게 되거든요.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일단 예상되는 것들은 앞으로 또 집은 또 많이 사본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거든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들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과거에 혜택을 주던 뭐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혜택을 부활한다든지 아니면 뭐 취득세를 좀 완화시킨다든지 양도세를 좀 풀어준다든지 이런 규제 완화 책들이 나오면 이제는 흔히 말하는 다주택자들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미 말하면 약간 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고 팔기 시작하면 그래도 거래가 될 거고 심리가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만약에 매매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에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떨어질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바닥 치고 올라갈 건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닥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규제 완화들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물량들이 소화되는 그 시점에 진짜로 내가 사고 싶은 집들을 매매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제가 뭐 예의주시 좀 하고 있다가 집을 살려고 보고 있다가 또 총알도 좀 모으고 있다가 네네. 딱 나타났어 물건이. 근데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일단 매매 기술이라는 노하우는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택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냥 너무 상식적인 일인 것 같지만 집을 산다라는 게 사실 평생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아주 고액의 현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 자체가 많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구체적인 노하우나 꿀팁을 좀 알려드린다면 첫 번째는 일단 관심입니다. 대부분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해당 관심 지역은 이미 있으세요. 그렇죠. 예, 관심 지역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소목파다, 잠실이다, 부천이다. 자, 관심 지역은 있으신데 관심 지역이 있으면 보통 하시는 게 호갱론으로 시세를 조회하거나 실거래가 조회, 네이버 매물 정도 보시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거기서 다 끝나요. 근데 내가 진짜로 집을 살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을 유심히 보고 뭐 블로그나 자료를 보는 건 당연하겠지만 반드시 해당 인근에 가서 부동산을 돌아다녀 봐야 됩니다. 한 두 군데 정도는 내가 내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제가 33평에 이 지역에 어떤 물건들에 관심이 있다. 좋은 매물들 나오면 연락 달라. 라고 연락처를 남겨두면 이 사람은 실제로 집을 살 사람이구나.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도 확실히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급매로 나오거나 알짜 매물이 나오면 실제로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침체기에는 부동산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가면 따뜻한 커피도 한 잔 주고 되게 좋아합니다. 잘해주겠네요. 예,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최소 해당 지역의 부동산 한 두어 군데 정도는 이렇게 나의 정보를 알려주고 받는 게 좋고요. 만약 그것도 싫다, 이건 제가 좀 쓰는 방법인데요. 네이버 매물에 들어가면 물건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해당 공인중개사에 연락처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해당 지역에 특히 좀 원거리 지역은 가는 것도 시간이 부담스럽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내가 원거리, 예를 들어서 부천시다. 부천시에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지는 인근의 부동산을 뭐 수십 군데거든요. 저는 최소한 20군데 정도를 핸드폰 전화번호가 있어요. 쭉 수집을 합니다. 관심 지역은 미리 수집. 그렇죠. 미리 수집해 놓고 아까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죠. 제가 뭐 부천 어떤 지역에 25평 아파트를 원하는데 좋은 물건 있으면 알려달라를 일부러 단체 문자로 보냅니다.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도 알아요. 이 사람은 단체 문자를 보내서 하는구나. 진짜로 살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그 20명의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래도 문자나 전화를 연락이 줍니다. 먼저 오겠네.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액션을 취하면 거의 대부분의 좋은 물건들을 내가 먼저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계약 체결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결국엔 관심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연락을 취하고 그 동네 부동산 사람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많이 정보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노하우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그냥 막연하게나마 집을 사야 되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좋은 타이밍을 놓치는 이유가 그러네. 누군가는 이렇게 먼저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먼저 소식을 받고 하니까 네. 그렇겠네요. 집을 매매하는 방법 중에 그냥 매매 말고 청약 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그동안에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청약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동안에 분양 시장은 엄청 하락이었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에도 청약이 메리트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약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이 좋은 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뭐 저렴한 분양가, 그리고 뭐 계획에 의한 좋은 입지, 뭐 중도금 대출 무이자, 또 이렇게 계약 후 시간을 좀 확보해서 뭐 작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게 어떤 큰 장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거기에 부가적으로 뭐 정부가 관리하는 뭐 특별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을 요즘에 무이자에 준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출 이자가 뭐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몇 년간 몇백만 원씩 이자를 내면서 감당하는 게 메리트가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이고요. 또 그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공사비나 인건비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분양가도 과거만큼 메리트 있게 나오기가 쉽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청약은 정부가 아직까지 계획해서 관리하면서 분양가도 관리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청약 단지들은 어떤 뭐 교통이나 학교 이런 인프라들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특별 공급 물량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은 메리트가 없어졌다고 하나 가장 손쉽게 안전하게 뭐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집을 매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청약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둔촌주공,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죠.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질문 받아요. 지금 이거 청약 넣으려고 하는데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 많은데 우리 닥터원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저도 역시 많은 질문을 받아요. 둔촌주공 이거 해야 되냐, 둔주 해야 되냐. 이제 얼마 전에 또 정확한 이제 공고문이 발표가 되었죠. 그렇죠.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니까 더욱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렇게 핫하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상보다 좀 비싼 분양가 그리고 뭐 대출에 대한 이자들은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둔촌주공은 완판은 될 것 같아요. 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막 쌓인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뭐 어반브릿지 또는 뭐 부산의 양정 뭐 자이 이런 데 보면은 어쨌든 입지가 좋고요.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들은 대단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청약이 완판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뭐 비싸거나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미분양이 쌓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동산은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곳은 결국에는 완판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둔촌주공 뭐 단군 일의 최대라는 수식어를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는 게 보면 그만큼 핫하다는 거 아닐까요? 관심 지역이네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뭐 비싸다고는 하지만 생활 권역 대비 인프라 대비 과연 시간이 지나서도 저걸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 불과 우리 1년 전만 하더라도 만약에 둔촌주공 입지에 저 정도 신축 대단지에 국평 기준으로 분양가 한 13억대 뭐 옵션이나 확장비 한다고 하더라도 한 14억대면 비싸다고 했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 경기가 풀리게 된다면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84 타입 경우 그러니까 국평 33평 기준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가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네. 무슨 말이냐면 계약금 20%만 하더라도 뭐 거의 3억에 가까운 계약금이 준비가 돼야 되고 이미 절반 이상 지어졌기 때문에 중도금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이 10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진짜 10억은 있어야 네, 되는 문제네요. 현금 10억이 있으면 사실 과거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청약을 준비하시는 거 둔촌주공이 뭐 무조건 1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진 매수자 위주의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강동구의 고덕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이 국평 기준이 거의 뭐 13억 원대, 금매는 12억 원대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또 송파 헬리오시티도 뭐 17억 원대 정도 거래가 되고 있지만 뭐 금매는 뭐 16억대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이게 내년 정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또 급지를 높여서 잠실 쪽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선택의 폭이 어차피 현금 10억을 동원할 거라고 하면 좀 더 많아진 건 아닐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둔촌주공 괜찮습니다. 경쟁력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가격대로 못 살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나의 선택 입지에 따라서 뭐 교통을 좀 우선시할 거냐, 학군을 좀 우선시할 거냐, 인프라를 좀 우선시할 거냐에 따라서 인근 비교할 수 있는 대단지들이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자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을 좀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얘기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뭐 지금 집을 사도 되는지 말은지 2023년 부동산의 전망들 그리고 뭐 둔촌주공까지 진짜 어느 정도 시드가 있으신 분들은 청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잘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증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